네, 한국 여행만 해도 처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된 걸까요? 네, 홍 박사님.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보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인 지침이 현장에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 여행에 네. 관한 건데요. 네. 단체 관광, 개인 관광 그 판매를 다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한국 상품은 매진됐다라고 표시를 해라. 그다음에 롯데 관광 여행은 아예 삭제해 버려라. 그다음에 저가 관광 하지 마라. 크루즈선 한국 정박을 금지한다. 크루즈선으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기면 엄중 처벌한다. 실제 그 중국 정부가 그런 지침을 국가여유국이란 네. 기관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여행 관련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문서로 남기질 않고 구두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구두 지시로 하는데 이게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공산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에서 당에서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어길 수가 없죠. 그런 거 보면 그 결과가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40%에서 60%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저게 정말 국가 여유국에서 보낸 게 지금 사실로 점점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국제무역 분쟁의 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확증만 가지고 문서로 중국 당국이 그 한중 간의 경제에 개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무역을 규정하는 WTO 그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사실 위배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제소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소에서 점점 이제 한중 간의 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공식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또 다른 부분의 제재를 또 들고 나오는 것으로 이제 파급이 된다면 이것을 과연 제소하는 것이 해결책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배치했다 그러고 중국은 그러나 중국의 안보에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간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중국을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잘 가져가고 싶은데 좀 양해해달라는 외교적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중국이 정말 노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오는 5월 달에 뭐 아시아, 유럽 한 60개국 나라들의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정말 야심찬 정상회를 개최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쏙 뺐어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탄핵 정국이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중국이 WTO에 이미 가입한 지가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199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는 무역주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결국 우리의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력 자체가 지금 약해지고 또 우리 외교력 자체가 지금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 게임판에 지금 못 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옆에는 일본, 그다음에 옆에는 중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뭐 균형 외교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 뭐 균형 외교가 아니라 완전히 양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빨리 이 국면을 끝내고 뭔가 이제 국가적 위상을 좀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드 문제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중국은 절대 미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계속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면서 한미동맹에 강화를 한다라면 쉽게 중국이 그걸 건드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야권 대선주자가 지금 상당히 유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야권주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드 반대를 외치면서 국회 비준을 거치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 약한 점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밀어붙이면 당연히 처리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리더십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언론, 신문 매체 보면 대다수가 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분격한 이런 반응이에요. 네. 저도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중국이 이제 마치 미국은 강대국이고 일본도 강대국이니까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만 따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분야에서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중국이 1년에 3,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중국이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가 없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무역의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외 수출에서 치면 31%를 수출하고 있고 무역 흑자만 해도 35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복을 한다는 거는 자칫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있었지만은 사실 사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사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몇 년 동안 사드 배치 안 하려고 버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몇 년 전부터 강력하게 이걸 배치하려고 했고 우리는 돈 전혀 못 된다 그랬는데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이 필요한 무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게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의 반발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정부가 좀 했으면 참 좋았겠었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뒤늦었지만 미국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을 지금 순방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달 중순쯤 되는데 사실 미국이 좀 더 나서서 중국의 반발을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는 사실은 그 용도가 크지 않아요. 한국을 위해서 배치하려면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야 됩니다. 사드가 아니라 전술핵 무기가 훨씬 더 효용 있고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히 지켜주는데 그거를 미국이 안 해주고 사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는 WTO 정신에 위배되고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걸 조용히 설득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중 관계 좋게 지내고 싶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 여행 가지 말라 그러고 물건 사지 말라고 하는 걸 좀 저희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없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물론 이제 중국 내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거래할 때 계약서를 검토하고 일반적인 어떤 전 세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문구가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말미에 뭐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계약을 이행 네네.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 쪽 계약서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공산당 명령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아하, 라는 네. 정도가 있는 게 중국 정부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주의가 워낙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실 때 WTO 가입한 지가 17년이 넘었어도 실제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외교라고 하는 거는 법대로 참 안 되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외교인 거고 지적하신 것처럼 감정적인 어떤 것보다 그럼 이런 관계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국제질서에서 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중요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됐든 다른 주변 국가를 됐든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을 병행을 해야겠죠. 네. 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사드로 인해서 무역 보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뭔가 이렇게 국민 내부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국민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사례와 노르웨이 사례가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반체제 인사를 노벨 평화상을 줬을 때 뭐 중국이 연어 수입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켰죠. 자, 그랬을 때 노르웨이는 결국 이제 일본, 중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출선을 다변화해서 상당히 그래도 나중에는 결국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고 지금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2012년에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일본 백화점들 뭐 공격하고 차 불태워지고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그 자동차 업계나 업계들이 피해받는 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대응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물론 뭐 일본에 중국에 대해 항의 시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 업계들이 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진출 자체를 자제하고 동남아 쪽으로 전부 다 순회한다. 그래서 일본의 업체들이 보면 그때 일본 중국 편중을 없애면서 상당히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결국 이 상황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면 수출 다변화하다 보니까 결국 일본은 손해본 것이 없고 오히려 나중에는 중국의 또 수출 물량도 더 늘었어요. 네. 그거는 보면 결국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전략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그런 국가의 어떤 전략을 믿어주면서 또 홍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차기 정권에 들어서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 전략을 빨리 여야라든지 뭐 총에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뭔가 어떤 정말 여기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정치권도 조금 일치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에 한민구 장관을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그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국론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 간에 그 항상 보면은 강경 여론이 있으면은 또 유화적인 여론이 있기 마련이고 또 유화적인 측은 또 가쪽 가서 반대편에 가서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대립하고 있을 때 일본 공산당은 우회적으로 북한을 찾아가가지고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진행됐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산발적인 것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사드 문제 걱정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연예인, 남자 연예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네, 어느 배우와 1급 친일파. 사실 저 두 단어가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강동원 씨 얘기인데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강동원 씨의 외 증조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외 증조부가 이제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설 같은 것들이 또 있고, 또 강동원 씨가 이제 영화 배우니까 이 영화 관련 사이트에 강동원 씨와 외 증조부의 행적에 관한 것들이 그 어떤 게재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강동원 씨 소속사에서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올라오면 강동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 그 사이트에서도 이거는 우리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개인이 임의로 올린 거라서 삭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다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 개인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강동원 씨도 모르는 사이에 강동원 씨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보고 야,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정주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저걸 개인 이름으로 다른 어떤 언론에 이의를 제기했네? 라는 게 또 말이 인파망사 돼가지고 어떤 소란이 좀 벌어진 거죠. 네. 강동원 씨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님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